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대폭락 위기에서 당장 반등을 주도할 자율주행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바닥에서 이 증시를 이끌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9,300명이고요. 우리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보조 지표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 무료로 이 구독자 이벤트로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증시를 주도할입니다. 바닥에서 증시가 상승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주도주인 자율주행 저평가주 어떤 종목이 반등을 주도할 수 있을지 꼭 알아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일단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러시아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증시 급락과 하락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해결될 방안이 없을까? 해결될 방안은 한 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어, 나토를 가입을 안 한다 선언을 하든가 아니면은 두 번째로 러시아가 주둔해 있는 군을 뺀다.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개가 아니면 사실상 계속해서 이 긴장감은 고조될 수 있다라는 거. 왜 그러냐 한다면은 시작이 러시아가 침공을 하냐 안 하냐예요. 이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가 침공을 안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침공을 하면 미국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빠지거나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거에 대한 결론이 어느 정도 난 것 같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포기를 어느 정도는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추가 회담 승인이 났고요. 보시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병력을 집결하며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양보의 뜻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포기를 어느 정도는 시사를 했다라는 거죠. 완전히 포기합니다라고 한 거 아니지만 한 것 같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군사 행동 없는 병력 증강만으로도 핵심 목표 달성에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러시아가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 포기를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나라를 포위한 가운데 미국과 같은 동맹국이 러시아를 격퇴하기 위해 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 길을 얼마나 더 걸어가야 하는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꿈 같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이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몇 시간 안 됐고 러시아 국방부에서 일부 병력 우크라이나 인근 훈련 마치고 복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돼 있던 러시아군 병력 일부가 다시 본진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로 복귀가 시작이 됐고요. 어, 이고르 코나센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남부 서부 군관부가 훈련을 마치고 영구 배치 장소로 복귀를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을 시사를 하니 러시아 입장에서 더 이상 위협할 필요가 없겠네. 군대 다시 들여보내. 해서 다시 들여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선물 지수도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폭락장에서 지수 반등과 함께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오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종목 중에서도 바로 자율주행 저평가 종목이니까 집중해서 어떤 종목이 최저점에서 시장을 주도해서 올릴지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율주행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올까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뜬금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한다면은
바로 자율주행차 기대주 퓨런티어입니다. IPO에 돌입을 했고요. 이미 지금 청약에 들어갔죠. 그래서 23일에 상장을 합니다. 높은 기관 경쟁률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퓨런티어가 입에서 안 나오질 않습니다.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대주로 시장에 관심을 모아온 퓨런티어가 코스닥 시장을 위한 일반 공모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일에 상장을 하고요. 2월 14일에서 15일 이틀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주관사는 유안타 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이고 두 곳 중 한 곳에 계좌를 개설하고 청약 신청합니다. 중복 청약이 안 되죠.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240억 원으로 약 40만 주가 공모 대상입니다. 청약 단위는 최소 10주이며 증거금은 50%인 7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15만 원인 거죠. 공모가는.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 방식 모두 적용이 되고 일단 균등으로 몇 주씩은 주고 나머지는 돈 넣은 만큼 더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퓨런티어는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퓨런티어는 2009년에 설립된 장비 부품 제조 기업이고요. 바로 ADAS.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다 그러면은 보통 ADAS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 중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고요. 말 그대로 내가 운전을 하는데 감속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알아서 뭐 주차를 한다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일반적으로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감지, 카메라 조립 장비, 검사 장비, 자동화 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가 주력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코스닥에 상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번에 이 초신성 기업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율기능 목적 자동차에 탑재되는 전장용 센싱 카메라,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모바일 카메라 등 부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부분에서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청약에서도 기대감을 좀 많이 보였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기관 수요 조사를 봤을 때 이제 기관 배정 물량은 전체 공모 물량의 75%고 대략 1,535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관 경쟁률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경쟁률, 과거의 카카오 게임즈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경쟁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투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퓨런티어는 공모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센서와 관련한 카메라, 라이다 기술 논쟁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센싱 카메라 위주의 자율주행차 기술과 기존 완성차 업체 위주의 라이다 기반의 센싱 카메라 등 결합하는 방식, 자율주행 기술에 격돌하고 있는 논쟁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라이다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센싱 카메라 위주의 자율주행 기술이 중요하냐 이건데 말 그대로 이제 레이저를 쏴서 앞에 뭐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이게 중요하냐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센싱 카메라와 함께 높은 객체 인식 정밀도를 갖춘 라이다 탑재가 확대될 전망이며 다양한 센싱 부품 채택과 카메라 라이다 등 센서의 장점을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한 센서 퓨전 기술이 보편화될 것이다. 싹 다 모아서 기술을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센서와 관련한 카메라냐 아니면 라이다 기술이냐 왜 두 개를 갖다 쓰냐 그냥 둘 다 합쳐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두 개로만 우리가 싸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더 나으냐라고 부분인데 일단 퓨런티어 측은 레이센싱 카메라 라이다를 결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두 개로 싸울 게 아니라 합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퓨런티어가 23일에 상장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퓨런티어가 상장을 하는구나. 근데 이게 뭐 관심을 많이 끌었나?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유안타랑 신한금융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안타 증권이 서버가 마비가 됐습니다. 왜? 퓨런티어 공모 청약이 폭주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증권사가 멈춰버렸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끈 거고 유안타 서비스 센터에 의하면 현재 프론티어 공모청약 폭주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14일에서 15일에 공모청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퓨런티어는 자율주행차 센싱 카메라 조립 검사하는 장비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일에서 8일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아까 1,500대 1 정도로 말씀드렸고 이제 14일, 15일 개인 청약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유안타 증권의 서버를 터트려 버렸다. 그 정도로 관심을 많이 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퓨런티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퓨런티어에 대한
증권 보고서입니다.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하여 센싱 카메라 및 라이다 시장 확대에 따른 퓨런티어의 장비 사업부 성장이 기대가 된다. ADAS 센서는 크게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으로 구분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라이다는 레이저를 쏘는 거고 카메라는 센싱을 넣은 카메라입니다. 레이더도 그냥 이건 비슷한 내용이고 어, 미국 자동차 공학 의회 카키에 의하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는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G90 올해 말에 나오는 차가 레벨 3죠. 레벨 3부터는 일정 구간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의 센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물이나 또는 주변의 물체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뭔가 센서가 필요한데 그 중에 이 세 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하나 정도는 최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세 개 다 들어가면 좋겠죠. 하지만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이제 좀 이 품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상용화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뭘 넣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는 거죠. 테슬라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 센싱으로 이루어집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물체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센싱 카메라만을 이용한 자율주행이고 기존의 완성차는 라이다 센싱 카메라 결합한 센서 퓨전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오로지 센싱 카메라를 믿고 가는 거고 다른 완성차 업체는 레이저도 쏘면서 카메라도 비추면서 가는 거죠. 누가 봐도 이 센서 퓨전 두 개 다 합쳐서 가는 게 맞는 건데 이제 테슬라는 이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웨이모 안전보고서에 의하면 자율주행 2단계에서 3단계 그리고 4, 5단계로 올라갈수록 필요한 카메라의 개수도 증가를 하고 퓨런티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에는 11개의 센싱 카메라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15개에서 20개가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만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 2018년부터 2022년 글로벌 전장 카메라 연평균 출하량을 20%로 전망을 했고 카메라 및 라이다 시장은 평균 12% 성장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매출 같은 경우에는 16조, 라이더 2조, 매출은 총 18조 가량의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퓨런티어가 만들고 있는 이 장비 사업부, 특히 라이다, 그다음에 카메라 센싱 부분이 상당히 성장세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퓨런티어가 이번 27일입니다. 맞나요? 23일이네요. 네, 2월 23일에 상장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 아마 자율주행의 대부분 기업들이 좀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뭐 다른 자율주행 이슈는 없나요? 또는 아까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새로운 이제 어, 자율주행 기술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집중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뭐길래 자율주행 주도권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이버 보시면은 뭐 고정밀 지도 아니면은 서비스 성능 안정성의 한계를 좀 돌파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실제로 있는 현실 세계고 그다음에 이게 디지털 트윈 세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현실에 있는 것들을 이거를 정보화해서 가상 세계에 옮겨 놓은 거예요. 바닥에 보시면은 뭐 뭔가가 지나다니고 있고 보시면 여기 차량들이 옮겨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전기 아니면 여기에 신호 이 모든 것들을 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는 움직이는 차량, 신호 모든 체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세계를 복사해서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번에 테크 컨퍼런스 네모 2022를 열고 올해를 디지털 트윈 제작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이버 랩스는 아크버스란 이름으로 자사 디지털 트윈 기술을 소개를 하고 상용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디지털 트윈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술로 서로 이 기술을 먼저 완성을 해서 자율주행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세계가 있고 가상 세계가 있으면 여기서 차가 움직이면 여기서도 차가 움직여요.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율주행 차가 앞에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건물이 있고 차가 있고 뭐가 있고 사람이 있고를 인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현실 세계에서 여기에 차가 있고 여기 사람이 있고 뭐가 있고를 미리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가상 세계로 복제를 해 놓으면 사실상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가상 세계에서도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겠죠? 그럼 가다가 여기 뭐 차 있고 여기 사람 있고 뭐 있으니까 피해 가. 그럼 피해 가는 거예요. 왜? 가상 세계에 미리 체크해 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디지털 트윈은 굳이 카메라나 라이더 센서가 없이도 디지털 트윈만으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직진해야 된다 싶을 때 미리 여기는 가상 공간에 신호가 있겠죠. 물론 현실과 똑같은. 그러면은 현실과 똑같은 이 신호기 때문에 이 신호는 가상 세계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몇 분에 바뀐다 또는 몇 초 뒤에 안 바뀐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가 오다가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으면 알아서 속도 줄이고 멈추는 거고, 시간 맞을 것 같으면 정상 속도로 가서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직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상 세계로서 미리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예측도 가능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만들어주는 그런 가상 세계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물과 공간을 똑같이 복제한 디지털 가상 세계고요. 독립된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와 달리 센서, 이동 통신 기술을 결합해 현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건물이나 공장 설비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다면 건물을 관리하거나 공장 설계 변경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고정밀 지도 HD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어떻게 가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지도를 미리 인식시켜 놓고 차가 굳이 라이더 센서를 통해서 알아보지 않더라도 미리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그냥 차로 그냥 인식이 됐다. AI가 내비게이션이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다 이제 인식된 겁니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위한 내비게이션 방금 말씀드렸고요. 사람이 직접 운전할 때 눈과 귀로 주변을 살피고 두뇌로 판단 내리지만 차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그냥 머릿속에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의 인식대로 가자라는 거죠. 그 대신에 주변에 이제 차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디지털 트윈에 복제가 돼서 피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가진 기업은 장차 자율주행 AI를 개발하고 성능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이동 경로, 교통량, 차선과 방향 안내를 2000 지도로 표시하지만 사실상 자율주행은 도로의 차선 위치,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 등등 싹 다 모든 것들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이 도로 자체에서 그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정밀 지도를 알 수 있는 건 결국 현실의 도로, 건물, 물체, 가상 세계에 그대로 복제하고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고, 그거를 카카오와 네이버가 선도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의 디지털 트윈에 투자하고 집중 개발하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네이버와 카카오도 투자하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증시를 주도할 만 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2022 네모는 이번에 2월에 나온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그럼 자율주행에서 대한민국이 이슈인 건 알겠는데 대한민국이 뭐 자율주행 기술 또는 전 세계적으로 뭐 그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쪽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오르지도 상승하지도 아까 얘기한 대로 최저점에서 증시가 급락한 상황에 주도해서 상승을 시키지도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자율주행 국제표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쓰는 자율주행 국제표준 데이터 표현법을 대한민국이 개발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전 세계 우리가 한가운데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특히 자율주행 부분에선입니다. 광주과학 기술원 이용구 교수팀이 자율주행 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제표준 기술 문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상 인지처리용 데이터 표현 방법이 지난 1월 28일 한국, 미국, 중국, 독일, 캐나다 등 27개국이 참여한 국제회의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분의 기술문서 신규 아이템으로 채택이 됐고요. 이번 표준 기술문서는 2023년까지, 그러니까 2022년부터 3년까지 약 2년 동안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산업에도 활용도가 높고 자율주행 데이터 간의 호환성을 증대한다는 건데,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율주행 빅데이터가 뭐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자율주행 차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많이 가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데이터로 쌌습니다. 이 도로 데이터를. 이 도로는 뭐 정말 울퉁불퉁해서 속도를 빨리 내면 안 됩니다. 라는 데이터를 미리 쌓으면은 자동차, 이 데이터가 쌓여 있는 자동차들은 여기 갈 때마다 속도를 줄여서 가겠죠.
아니면은 이 도로는 미끄러지니까 차를 조금 천천히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도로 갈 때는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을 막 쌓는 거예요. 네, 쌓는데 내가 여기를 쌓아놨다고 해서 사실상 내가 여기 누군가 B라는 차가 또 쌓아놨어. 그럼 내가 굳이 여기를 가서 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같은 도로인데. 그럼 B가 쌓은 데이터를 나도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되는 건데 이게 같은 언어, 같은 서버, 같은 정보여야 호환이 되는 건데 호환이 안 돼. 그럼 내가 또 가야 되는 거고 B는 또 일로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하나의 언어 또는 하나의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인식에서 나온 얘기고 그거를 누가 국제 표준을 대한민국이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셋 구축을 진행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신호 인식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 누가 대한민국이 성공을 했고요. 객체 표현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표준 기술,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는 신규 아이템을 제안을 해서 현재 2023년도까지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2년간은 지속된다라는 거죠. 누가 전 세계 국제 표준을 대한민국이 현재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중심에 있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케이 2월 23일 날 상장하는 거 알겠어. 퓨런티어가. 근데 그래서 뭐 단기간에 또 이슈 있나? 너무 이것만으로 적지 않나? 너무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애매하지 않나?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2021년 12월 31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연말 기사죠.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2년부터 자율주행차 일반 도로를 달립니다. 원래는 일반 도로를 못 달려요.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졌음에도 못 달렸다고. 그냥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차였던 거야. 달릴 수 있는, 쓸 수 있는 차가 아니라 못 쓰는 차였어요. 자율주행차더라도 일반 차처럼 타야 하는 그런 쓸데없는 차였다고. 근데 그게 2022년도부터 가능해진다는 거야. 이제는 쓸모없는 차가 아니라 쓸데 있는 차로 바뀐다라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2022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 2022년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차의 도로 통행이 가능해지고요.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AI, 인공지능이 운전하면 안 되고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이 되면서 운전 개념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하고 있는 운전자의 준수사항도 들어갔어요. 사람 운전자가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쓰고 있는 사람의 준수사항이고요. 뭐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 영상 표시 장치 조작 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 의무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써도 되고 영상 표시 장치 조작 어느 정도 되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도로교통법을 통해서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차가 도로 달린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죠. 오케이. 4월 20일 날 충분히 있구나. 자율주행차 일반 도로를 달린다. 이제는 자율주행 켜놓고 폰 봐도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인가요? 올해는? 올해 이슈가 뭐 4월까지 끝이고 뭐 그다음 안 움직이나요? 주도를 한다면서? 그래서 말씀드릴게 이번에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차량 보안 시장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국내에서 운전대를 잡을 필요 없는 자율주행 3단계 차량의 상용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에서 나오는 자동차고요. 자율주행차는 수많은 감지 센서를 통해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도로의 구성 요소들을 통신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킹 방지 보안 기술에도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운행 가능한 자율주행 레벨 3 첫 상용화 모델을 발표를 합니다. 그 제네시스 G90으로 나오고요. 이 G90이 앞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올해 상반기 더 뉴 S클래스 또는 BMW는 올해 안에 출시될 7 시리즈와 전기차 i7에 각각 3단계 기술을 적용하는데 대한민국의 첫 차는 G90이라는 거죠. 올해 하반기에. 그래서 일단 자동차 전용 도로를 대상으로 3단계를 적용하지만 실제로 3단계 자율주행은 교통신호까지 파악하기 때문에 현행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는 자율주행 2단계와 달리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올해 하반기부터 일단은 일반도로 풀렸죠. 일반도로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 만들어지면은 이제부터는 진짜로 내가 운전대 안 잡고 달릴 수 있는 차들이 눈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적 없잖아요. 이제 나온다라는 거. 도로에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수요가 높은 유럽 시장을 겨냥해 수출용 자율주행차 보안부터 강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BMW 아까 얘기했죠. 메르세데스 벤츠 그다음에 BMW 그다음에 G90 전부 다 레벨 3가 나오고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첫이 중요합니다. 첫. 대한민국의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의 처음 바로 자율주행 레벨 3 G90이라는 차가 언제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일반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왜? 법안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올해 주도 할 만하다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율주행 관련주 지금 3개 정도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입니다. 대형주고요. MLCC고요. 자율주행에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자율주행의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LCC 관련주입니다. 두 번째가 로보티즈입니다. 왜 로보티즈냐 한다면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배달을 준비하고 있고 얘도 법안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법안, 그다음에 로봇 법안 바뀌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오트렉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하면은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 정도 우리가 올해 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꼽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고 있고요. 그대로 관심 많이 바닥에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율주행 시장을 주도할 종목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무슨 얘기 했습니까? 보조 지표로 이제 급등 매매하는 법, 급등 잡는 법, 이 자료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거 좀 저는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줄 수는 없을까요? 하신 분들 아니면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뉴스나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줄 수는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과 매매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테마주까지도 무료로 좀 정리해 줄 수는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100% 무료입니다.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하시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 여기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하시면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합니다. 100% 무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100% 무료니까요.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동수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입니다.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얼 추천주에 들어가시면 제가 3만 명 구독자 이벤트 받는 법에서 이벤트를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3만 명 코앞에 두고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로 급등 포착하는 방법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는데 주식 보조 지표 급등 매매법입니다. 이거 무료로 어떻게 받아가나요? 일단은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 무조건 누르셔야 돼요. 구독 누르신 분들만 구독자분들 드리니까 꼭 구독 누르셔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에 댓글에 참여 완료를 다신 분들에만 드립니다.
유튜브가 아닙니다. 이 어플에 이 글에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다시면 드려요. 보시면 이미 바닥에 참여 완료, 참여 완료 이미 어플에다가 다셨거든요. 그러니까 참여 완료를 다신 분들만 드리니까 꼭꼭꼭 명심하세요. 구독하시고 어플에 댓글, 그다음에 나도 받고 싶어 하면은 지인한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어플, 댓글 꼭꼭꼭 달아주시고요. 100% 무료니까요. 모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종목도 저희가 이렇게 이 리얼 추천주 들어가시면 2월 16일 추천주, 15일, 14일, 11일 매일매일 추천주를 드리고 있고 당연히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종목 확인하시고 알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급비 분석은 테마주입니다. 저희가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테마주를 정리를 해드려요.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 이슈, 국내 뭐가 기대감이 있는지 정리를 이슈를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서는 매매법이나 테마주를 정리를 해드립니다. 테마주로 뭐 식품 관련주, 천연가스 최근에 일본 기준 설정법, 자율주행 이슈 정리, 테마주 기록 분석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최근에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왜 올라갔고 어떤 종목이 있고 다 정리를 해드리죠. 이러한 방법으로 매매법도 다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꼭꼭꼭 모두 들어오셔라 말씀드리고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구독자 3만 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